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 분쟁에 대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간단한 법률 상식과 법률 용어들을 알아보는 친절한 변호사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머니투데이 더L 유동주 기자와 리 인터내셔널 특허 법률사무소 이소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유동주 기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죠. 지난 16일 있었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 등에서도 같이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법률적인 내용을 적용을 하진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동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한 달 뒤쯤에 확실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제 취재 상황이나 관련 수사 상황을 보면은 병원의 위생 문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제는 8시간 이상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병원에 대해서 의료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앞으로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 기자, 일단 병원에서 의료 과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피해가 입어졌다고 환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의료 분쟁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실제 승소율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의료사고가 많이 목격은 되지만 실제로는 의료소송으로는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숫자로 보면은 의료소송 건수는 2012년 정도, 그때 1000건 정도가 됐고 그 이후에 1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가 적은 것은 실제로 환자 측이 의료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인데요. 2013년 기준으로 환자 측이 배상금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은 경우가 26.3%, 전부 승소한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의료 소송으로는 겨우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조정 중재라는 게 있죠. 네네. 소송으로 가지는 않고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게 개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조정중재 사건을 많이 접수를 받고 있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3,865건 2015년 기준으로 접수됐습니다. 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의료진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재판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럼 의료진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의료사고로 인정이 된다면요. 해당 의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료상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죄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형사 책임의 경우에는 엄격한 입증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의료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게 당연히 의사의 과실로 인해서 이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받을 확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의료상의 과실을 또 환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주의 의무 위반을 했고 이 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이제 다쳤다는 사실을 환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의료진을 상대로 이기긴 좀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것 같다고 의심이 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의료사고가 이제 난 것 같다 추측이 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진료기록부를 입수를 하시는 겁니다. 의료 분쟁에서 진료기록부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이게 좀 허위로 조작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를 입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하듯이 초기 혐의를 발견하기 위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발생 후에 반드시 담당 의사를 만나셔서 이제 당시의 진료 상황이나 병원에서 어떠한 처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뭐 자세히 메모를 하시거나 뭐 녹음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입장에서 작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이제 사고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고 경위서를 좀 작성을 해 놓으시는데 이때 이제 뭐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환자가 살아 있다면은 이 가능한 병원을 옮겨서 진료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병원을 옮기게 되면 그 환자의 병력이라든지 그리고 치료의 경과를 추적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병원의 잘못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게 환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좀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하시고 부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이제 의사의 잘못과 그 환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진료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 이것만 먼저 머릿속에 갖고 계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의료 분쟁이 소송이나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이나 중재 제도로 인해서 해결된다고 해야 될까요?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겁니까? 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중재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18대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하고 몇몇 의원들이 이 관련 법안을 내가지고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걸 근거로 조정중재원이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는 이제 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환자들이 이제 조정 신청을 별로 못했는데 그 후로 이제 결정적으로 2015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신해철 씨,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을 했죠. 의료사고 피해자인 점이 밝혀졌고 당시에 이제 신해철법이라고 통과됐는데 신해철법 내용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 중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기존에는 의료기관, 병원 측이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피하면은 조정이 안 됐는데 이제 강제 조정까지 이제 개시는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신해철법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지난 1년간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좀 늘어난 그 조정 중재 신청 건수가 2,284건이고요. 조정 개시율이 40%에서 50%대로 신해철법 시행 이후에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그 중재원이 생기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예, 차이점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문제가 되는데요. 의료 소송은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이 들 수 있고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중재원 조정 절차는 수시로 22,000원 정도고 4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리 인터내셔널 특허법률 사무소 이소연 변호사와 머니투데이 더엘 유동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